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23일 화요일 시장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해외 증시랑 이제 전반적으로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추세를 잃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죠. 괜찮은 모습을 유지시켜주고 있고, 최근 며칠간의 조정은 뭐 어찌 보면 상향 추세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준의 음봉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휴장을 끝내고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미국 지수 선물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유럽 증시도 뭐 지금 양호한 상태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 지속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쭉쭉 치고 나가면 좋겠지만, 지금 저항선, 그러니까 그동안 강하게 작용을 했던 저항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요 정도 선이 의미가 있고, 코스닥에서는 요 정도 선이 의미가 있는데, 이 근처에서 쭉 빠지지 않고 눌리지 않고 지금 버티면서 계속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뭐 그런 것만으로도 힘은 괜찮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특히 상승과 하락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뭐 기관의 영향을 받아서 지수가 움직일 때도 있는데, 오늘은 양 지수 모두 외국인의 영향을 좀 강하게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볼 때 좀 외국인을 중점적으로 봐주면은 지금 괜찮은 그런 요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무역 협상이라던가 뭐 북한 관련 이슈라던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이제 짚어 보면 되고, 제가 짚어 드리고 있으니까 웬만한 것들, 주요한 것들은 다 짚어 드리고 있죠. 카페 시황이나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편입을, 그러니까 상승 기대 관심주로 편입을 할 종목은 많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섹터를 한번, 이슈와 함께 섹터 한번 짚어보고, 뭐 그렇게 길지 않게 가뿐히 마무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한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좀 시간이 됐죠. 얘기가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중국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가 되게 되면서 지금 경계감이 많이 커지고 있고, 최근에 뭐 북한 쪽으로 전염이 의심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면서 여러모로 중간중간 모멘텀을 좀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료주는 왜 움직이느냐? 지금 사료주 같은 경우는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그 확산되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잔반의 급여를 전면 금지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 그런 것 때문에 사료주가, 그러면 사료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사료주가 강세를 보이는 측면을 보여줬고, 우성 사료가 지금 최근에 움직임에서 보통 이제 갭 뜨는 음봉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차트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우성사료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이겨내고, 왜냐면 이슈가 너무 뚜렷하다 보면 이겨내고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결과론적인 상승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뭐 수익을 내서 먹었으면 좋은 거고,
뭐 놓쳤다고 하더라도 너무 개의치 마시고, 결과론적으로 따지면은 뭐 주식의 신이 아닌 사람이 없죠. 결과적으로 따지면 다 잘 돼 보이고 다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주식 매매는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것이라는 거 또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과거의 차트만 보고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뭐든지 다 쉬워 보입니다. 항상 그런 함정은 경계를 하시기 바라고, 체리브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제로, 이제 보통 이제 뭐 소고기는 조금 다르게 인식이 되고,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좀 대체적으로 대체되는 고기로서 인식이 많이 되죠. 그래서 뭐 닭고기도 많이 즐겨 먹고 돼지고기도 많이 즐겨 먹으니까 그런 인식 자체가 이제 닭고기 쪽으로, 실제로 이제 돼지고기가 많이 비싸지고 우려감이 확산이 되면 이제 닭고기 쪽에 수혜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체리브로는 이제 닭고기 관련 업체로서 묶이는 주식이고요. 뭐 체리브로, 뭐 하림, 그리고 마니커, 이런 것들 다 있죠. 그리고 오늘 또 현대사료는 뭐 우성사료, 아까 사료주 설명했었죠. 그리고 한일사료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샘표. 자, 샘표는 이제 대두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이 엮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이 되면 돼지의 사육 개체 수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대두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료의 원료로 쓰이는 대두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대두 가격 하락 때문에 대두를 원료로 해서 뭐 장 같은 걸 만드는 샘표가 수혜를 입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관련해가지고 테마주, 수혜주로 지금 부각이 된 모습입니다. 조금 메커니즘이 직관적이진 않죠. 직관적이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뭐 논리적으로 말은 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엮이면서 테마주로 움직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백신이죠. 중앙백신은 뭐 특별히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병이니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니까, 확산되는 전염병이니까, 그렇다 보니 동물 백신 관련한 주식이 이제 테마주로서 움직인 측면이 있습니다. 뭐 중앙백신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마감할 때 정리를 그때그때 많이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뭐 관련주를 이제 보고 싶으시면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고 카페에 이제 검색창 있죠. 카페 키워드에 검색창에, 그러니까 슈퍼문 비주식 투자 네이버 카페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치면은 그동안 정리한 게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요 정도 테마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유가 관련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흥구석유입니다. 지금 유가 상승 관련주를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이제 미국과 이란이 이슈가 많죠. 근데 이제 미국이 이란의 원유, 이란의 기름 원유를 수입하는 것을 원래 이제 금지하는 것을 예외로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란의 원유는 수입을 하면 안 되지만 한국이 그것을 수입하는 것을 예외로서 허용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란 원유 수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안 하게 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실제로 유가가 상승을 해왔고, 또 유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전일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흥구석유가 오른 측면이 있고, 뭐 영업이익 관련해 가지고 뭐 호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좀 상승한 측면도 있고요. 흥구석유 개별적으로 보자면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주로서 가장 강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주로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무조건적으로 막 매매하라, 무조건적으로 막 사라는 뜻은 아니고, 일단 지금 차트가 좀 갭이 떠 있기 때문에 향후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큐로홀딩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계열사인 큐로컴 에너지 때문에 관련주로 묶이게 되고요. 그리고 중앙에너비스도 이제 SK 에너지와 계약을 맺은 점,
그런 것들 때문에 석유류 판매하는 그런 점 때문에 관련주로서 움직였는데 지금 중앙에너비스나 큐로홀딩스는 평소 거래량이 아주 적은 그러니까 평소 체결이 잘 안 되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런 측면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흥구석유만 일단 관심주로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오늘 강세 보인 주식들과 함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원래부터 조금씩 얘기가 나왔었고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정부의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그리고 삼성 반도체 하면 우리나라 삼성이죠.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육성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맞물리게 되면서 어떤 테마적인 시너지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셈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네페스 그리고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관심주로 드렸기 때문에 오늘 관심주로 또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이제 뭐 재료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죠. 그러니까 육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육성을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의 육성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보유한 이제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육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고 최근에 IT나 뭐 기술주 업종이 큰 이슈나 반향을 못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움직인 IT 기술주들은 거의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런저런 주식들이 움직여 줬습니다. 뭐 테마주들, 강세주들, 그 슈퍼모nkey 주식투자 네이버 카페에 그런 다른 강세주들, 관련주들 정리를 해 놓도록 하겠고요. 뭐 시황이나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뭐 정크 인포메이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냥 뭐 의미 없는 정보들, 괜히 귀만 간지럽히는 그런 정보들보다는 최대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이슈들 위주로 좀 정리를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 기저귀에서 검색을 해보면 되게 다양한 주식 관련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그것을 분별해서 어떤 정보가 좋은 정보고 어떤 게 쓸만한 정보,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의도적으로라도 무시해야 되는 그런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막 여기저기 정보가 난립하고 특히 일반 개인들이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카페들이 있죠. 뭐 그런 카페들이나 그런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그냥 개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초보입니다. 다 초보인데 자기가 어떤 주식에 물려 있으면 그 주식을 계속 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올리는 글을 그런 정보들, 그런 것들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한테 종목 상담을 하는 경우에 보면은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혹은 뭐 인터넷에서 보고 누가 추천하길래 샀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런 인터넷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무료로 막 뿌리죠. 종목을 막 뿌리죠. 막 여기서도 뿌리고 저기서도 뿌리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그 종목에 물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종목에 몰빵을 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한 종목에 몰빵을 해놓고 손실이 막 커지니까 할 것도 없죠. 자기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 종목을 홍보하러 다니는 겁니다. 계속 뭐 네이버 토론방에도 홍보하고 뭐 커뮤니티에도 홍보하고 막 홍보하고 다녀요. 근데 그 종목에 물린 사람이 한 명이겠습니까? 보통 어떤 종목에 물리는 경우는 많이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쭉 올랐다가 밑으로 떨어질 때 물리는 사람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많이 생기는 게 이제 주식의 특성이거든요. 그럼 어떤 종목에 많이 물리는 그런 종목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홍보쟁이들이 대규모로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종목들을 막 이제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종목은 뭐겠습니까? 이미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추세를 잃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오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고 홍보하는 거 보고 막 어떤 날 보통 반등은 많이 나오죠. 뭐 일봉상의 반등도 나오고 막 그러다가 이제 진입을 무심코 했다가 아무 계획 없이 진입을 무심코 했다가
그 끊임없이 떨어지는 그 추세에 손절 원칙도 없는 그런 초보자들이 물려가지고 그냥 매매 원칙, 트레이딩 원칙 없는 상태에서 물려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상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물리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고요. 다른 사람 말 듣고 샀다가 그런 경우.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그냥 자기가 전문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함부로 믿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가공되지 않은 정보, 불필요한 정보까지도 다 받아들이다 보니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너무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공된 정보, 필요한 정보 위주로 좀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정보는 아예 빼버리고, 왜냐면 머리만 어지럽히고 괜히 내가 판단을 할 때 괜히 판단을 방해합니다. 너무 변수들이 많으면. 그래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보고 뭐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지, 뭐가 주가 흐름의 근거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구별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얘기인지 뭐 이해를 하셨길 바라고, 뭐 관련해가지고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생각나는 대로 뭐 중요한 내용 한번 얘기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나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차트도 결국 이제 똑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다르죠. 똑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초보자가 이 차트 좋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통 고수들이 보면은 이 차트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초보들이 안 좋아하는 차트를 고수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보도 마찬가지. 이 정보나 이 이슈나 이 재료가 딱 떴을 때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이게 좋은 건지 어떤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경험이 없으면 판단이 힘들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잡정보들, 별 필요 없는 정보들이 많으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들 위주로 보시면서 매매를 하는 것을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감이 잡히는 거죠. 근데 그 감이라는 거를 제가 훈련시켜 드릴 수는 있는데 제 뇌에서 이거를 추출해 가지고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이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그 호날두 같은 이런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슛을 때리는 그 감각을 그대로 전해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교육을 시킬 수는 있죠. 어떻게 하면은 슛을 잘 쏘는지, 어떻게 하면은 뭐 축구를 잘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는 있고 훈련시킬 수는 있는데 똑같이 뭐 이식할 수는 없죠. 그 능력 자체를 이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제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궁금한 거 있는 만큼 뭐 편안하게 문의를 하시고, 본인이 노력하는 만큼 또 얻어가는 거니까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 얘기했으면 많은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오늘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의 목적은 또 성공이겠죠. 조금씩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시고,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뭐 구독, 좋아요, 뭐 알림 설정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뭐 카페 활동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화이팅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화이팅입니다. 우상향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